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의 임상영양사 조인영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론병 배제 식사요법입니다. 네, 우선 크론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발생 가능한 염증성 장질환이죠. 크론병은 활동기와 관해기가 번갈아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데 활동기는 염증 활성이 심한 기간을 이야기하고 관해기는 염증 정도가 적거나 없는 기간, 그러니까 염증이 좀 가라앉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해기를 유도하는 방법은 약물 치료,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연히 이 먹는 음식과도 관련이 크기 때문에 식사요법이 중요한 한 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크론병 배제 식사요법이란 영문으로 약자를 따서 CDED라고도 약칭을 하는데요. 크론병 관해를 위해서 특별하게 고안된 단계별 식사요법입니다. 이 식사요법은 수월하면서도 관해 유도에 효과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있어서 많이 최근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한장연구학회에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크론병 배제 식사요법이라는 책자를 최근에 발간을 하셨는데 이 책자의 최신 지견, 최신 지침에 따른 식사요법이 잘 설명되어 있어서 오늘은 이 지침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식사요법은 보통 너무 심한 크론병 환자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식사가 가능하신 경증에서 중등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와 경구 영양 보충제를 병행하게 되는데 이때 식사에서 허용식품 외의 식품은 철저하게 제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와 경구 영양 보충제를 병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식사에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장내 미생물과 장벽 기능에 좋지 않은 음식은 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동물성 지방, 또 붉은 육류에 들어있는 성분인 햄,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첨가물, 이 중에 밝혀진 것들로는 유화제, 말토덱스트린, 카라기난 이런 성분들은 특별히 확실하게 크론병의 염증의 유발 물질이라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배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구 영양 보충제는 식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신할 목적으로 섭취하는 환자용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장점은 액체, 그러니까 음료 형태로 섭취하게 되어서 소화가 용이하고 첨가물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적은 편이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나와 있는 형태로는 이제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액상, 음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분말처럼 지참하고 다니시다가 이제 생수에 타 먹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회사 제품은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편안하게 맞는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식사 진행 방법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시면 총 3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1단계는 질병 활동기의 초기입니다. 이때는 염증이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죠. 환자분마다 기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0에서 6주차 정도 해당이 됩니다. 식사는 50% 조금씩 자주 섭취하시고 이때 단백질은 놓치지 않고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나머지 50%를 경구 영양 보충제로 섭취를 하시게 됩니다. 2단계는 질병 활동기의 후기인데 7에서 12주차 정도 보통 해당이 되고 이때는 식사를 조금 더 늘려서 75%로 허용식품을 조금씩 늘려가게 되고 경구 영양 보충제는 25% 섭취하시게 됩니다. 3단계 관해기에서는 이제 염증이 호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식사 100%로 균형식 충분한 열량 섭취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 식사로 조금 부족할 때는 경구 영양 보충제를 자유롭게 보충하실 수 있겠습니다. 1에서 3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동물성 지방 함유된 음식들, 예를 들어 삼겹살의 기름이라든지 버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해가 유도되더라도 좀 조심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당분이 과다한 음식, 내가 먹었을 때 단맛이 많이 느껴지는 이제 디저트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햄, 소시지, 육포, 베이컨 같은 가공육, 그리고 요새 제로 음료 같은 것들 많이 나오죠. 인공감미료와 인공감미료 포함 음식들도 주의를 하셔야 하고 또 우리가 질감을 좀 변화시켜서 맛있게 느끼도록 하는 유화제가 첨가된 음식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디저트, 베이커리류 이런 종류는 좀 배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1단계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1단계에는 경구 영양 보충제와 음식을 반반씩 섭취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염증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음식은 소량씩 자주 섭취하셔야 하고 연한 음식이나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단백질은 몸의 필요량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그럼에도 소화가 좀 잘 되는 것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이나 달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식이섬유 하면 배가 불편하고 좀 아프고 할 수 있다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기 때문에 장에 가서 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그래서 생기는 단쇄지방산이 장내 컨디션을 훨씬 좋게 만들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 사과, 익힌 감자 등은 꾸준하게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길에서 파는 음식이나 익히지 않은 음식 등은 주의해 주셔야 하고 식품별로 제시된 양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시된 양은 그 다음 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매일 섭취 가능한 음식과 주 1회 섭취 가능한 음식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 글씨는 그 와중에서도 매일 섭취를 권장하는 가급적 매일 요만큼은 드셔주셔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곡류와 당류에서는 감자를 하루에 2개 정도 껍질을 제거하고 익힌 다음 식혀서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외에 쌀밥, 보존제가 없는 쌀국수, 쌀가루, 꿀과 설탕 소량씩 이렇게 첨가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어육류에서는 닭가슴살 150에서 200g 정도 그리고 달걀 2개 정도를 매일 드셔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닭가슴살 대신해서 기름기가 적은 흰살 생선, 가자미나 동태 같은 것들을 100에서 150g 정도 대체로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일에서는 바나나와 사과를 껍질을 제거한 상태에서 각각 2개, 1개 정도를 꼭 섭취를 하시고 그 외의 과일은 아보카도를 1개, 2회 이상으로 나누어니까 반 개씩 이렇게 2번 드실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딸기, 멜론, 토마토, 방울토마토 등을 소량씩 드실 수 있습니다. 채소는 껍질을 벗긴 오이, 당근, 시금치, 상추, 양파를 제시된 양 이하로 드시되 꼭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고 이 전체 양을 3끼니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 양념에는 올리브유, 카놀라유, 레몬즙, 라임, 소금, 후추, 시나몬 스틱, 생허브잎, 마늘, 생강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허용되는 사실 간을 할 수 있는 음식에는 소금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1단계에서는 섭취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음료는 물에 생수, 일반적인 생수만 좀 허용이 되고 거기에다가 레몬 슬라이스, 라임, 민트 이런 것들을 우려서 드시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린 것들이 아니라 생허브잎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직접 착즙한 오렌지 주스 1컵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시판되는 제품이 아니고 직접 착즙을 하셔야 하고 아무리 100%로 만들었다, 오렌지 100%다 하더라도 사실 성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배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2단계에서는 경구 영양보충제는 전체 4분의 1로 줄이고 나머지를 음식으로 채울 건데요. 허용식품의 종류도 조금씩 늘려가게 되고 식품별로 제시된 양 이하로 섭취하는 것은 동일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곡류 및 당류에서는 감자 2개 똑같이 드실 수도 있고 감자 1개를 고구마 반 개로 대체해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양해졌죠. 그리고 나머지는 1단계와 유사하고 굵은 글씨 보시면 잡곡밥 1조각, 익힌 렌틸콩 또는 병아리콩 또는 강낭콩 반컵 정도, 그리고 퀴노아까지 허용이 됩니다. 또 주 1회 정도 섭취 가능한 데는 잡곡빵 1조각을 추가로 드실 수 있고 생 오트밀 반컵 정도를 드실 수 있는데 이걸 생으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트밀 빵이나 쿠키를 구워서 익힌 다음에 드시게 됩니다. 어육류는 닭가슴살, 달걀 동일하고요. 기름기 적은 생선을 주 1회 드실 수도 있고 또는 기름기 없는 소고기, 이제 소고기가 들어왔죠. 등심이나 안심 부위로 200g 정도 드셔보실 수 있겠고 콩류 및 직접 만든 두부까지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과일에서는 바나나, 사과 똑같이 매일 드셔주셔야 하고
그 외에 추가되는 과일에는 배 또는 키위 또는 천도복숭아 1개 정도를 하루에 드실 수 있겠습니다. 10주부터는 망고, 파인애플, 오렌지를 소량씩 드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채소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추가되는 부분이 컬리플라워 또는 브로콜리 2송이, 버섯 4개에서 6개, 호박 1개 정도가 되겠고 10주부터는 대부분의 채소가 소량씩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도 냉동 채소, 케일,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이 종류는 좀 제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념 기름에서는요, 베이킹소다, 베이킹파우더, 조미하지 않은 아몬드나 호두 6개에서 8알 정도, 그 정도는 드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베이킹소다, 베이킹파우더는 앞서 말씀드린 오트밀, 그 가루를 내서 그걸 빵이나 쿠키로 굽는 데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튀긴 음식이나 그리고 집에서 직접 만든 된장까지는 허용을 하겠습니다. 시판되는 된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음료 기타에서는 직접 만든 두유, 콩을 갈아서 드시는 두유도 한 잔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드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음식으로 100% 섭취를 하실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장내 염증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균형 있는 식단으로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시면 되겠고, 이때는 사실 체중이 좀 많이 빠졌거나 영양을 좀 올리고 싶은 분들은 경구 영양보충제를 기존과 같이 충분히 원하는 만큼 보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허용식품과 주의식품을 구분하였지만 개인별 증상에 따라서 좀 조절이 필요할 수 있는데, 나에게 맞는 식품, 안 맞는 식품을 그때그때 좀 확인하면서 지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표를 보시면 이제 허용식품과 주의식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때 빨간 글씨는 주의식품 중에서도 가능한 한 계속해서 제한을 권장하는 식품이고, 그 외의 주의식품들은 조금씩 나에게 맞는지 한 가지씩 시도를 해보면서 괜찮으면 허용식품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용식품에는 곡류 및 당류에서는 추가된 음식이 파스타가 있습니다. 파스타 드실 수 있겠고, 주의식품에는 밀가루, 이스트, 옥수수 정도는 이제 한 가지씩 시도해 보실 수 있겠고, 하지만 감자칩, 프레첼, 팝콘 같은 과자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인공감미료 함유 제품, 사탕, 초콜릿, 케이크, 쿠키 이런 종류, 단 종류들도 좀 주의를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육류에서는 살코기나 닭고기, 계란 이런 것들은 지속해서 드시면 되는데, 추가된 것들은 신선한 해산물, 치즈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더 섭취하실 수가 있겠고, 주의식품에는 가공제품, 햄, 소시지, 통조림 생선 같은 것들, 그리고 이를 이용한 패스트푸드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일도 대다수 드실 수 있는데요. 말린 과일이나 감, 석류, 백년초, 패션후르츠 등은 주의식품입니다. 특히 말린 과일은 좀 보존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겠고, 채소류도 장에 협착이 없다면 대부분 가능하지만 이 중에 케일과 샐러리 같은 채소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념 기름에서는요, 직접 만든 된장, 기존과 같이 좀 드시면 되겠고, 주의식품에는 마가린, 시판 소스, 샐러드 드레싱, 칠리 소스, 토마토 케첩, 마요네즈, 시럽 등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실 시판되는 소스류는 이제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료 기타에서는 추가된 것이 우유 및 유제품입니다. 이제 소량씩 드셔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의식품에는 두유, 쌀음료, 아몬드 음료, 티백차, 커피 까지는 조금 시도해 보실 수 있겠지만 상업용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식단을 꾸려보는 적용 단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1단계에서 하루 내가 필요한 칼로리가 1800칼로리라고 보고, 그걸 셋으로 나눠서 한 끼니에 600칼로리를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음식으로 50%, 경구 영양 보충제로 50%, 각각 300칼로리씩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와 간식으로 나눠서 구성을 해보면요. 식사에서는 감자 1개 반 정도를 매쉬드 포테이토를 만들어서 드셔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달걀 후라이에 달걀 1개 정도, 그리고 오이 볶음에 오이 반 개 정도,
그리고 영양음료 반 개 정도, 보통 한 개가 200칼로리죠. 200ml고. 그래서 영양음료 반 개를 하면 100칼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를 400칼로리 정도 구성을 하시고, 간식으로 영양음료를 한 개 드시면 200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반의 음식과 경구 영양보충제를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2단계를 한번 구성해 보면요. 음식을 75%, 경구 영양보충제를 25% 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450칼로리, 경구 영양보충제로 150칼로리입니다. 이때는 밥을 쌀밥을 드셔도 되지만 허용되는 렌틸콩을 같이 넣어서 한 3분의 2공기 정도의 콩밥을 드셔보실 수 있겠고요. 닭가슴살 80g 정도로 닭가슴살 구이를 하시고, 구운 채소, 허용 채소들로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르고 이렇게 구운 채소를 만들어 드시면 한 400칼로리 정도가 되겠고요. 간식으로는 사과 반 개, 그리고 영양음료 한 150ml 정도 그렇게 드시면 총 200칼로리가 되어서 2단계에 합당한 식사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3단계입니다. 음식으로 100% 섭취할 수 있는 단계죠. 그래서 식사는 약간 양식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잡곡빵 2장 70g 드시면 200칼로리 정도고, 그 나머지를 스테이크 샐러드, 소고기를 굽고 치즈, 채소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샐러드해서 드시고, 시판 드레싱을 못 드시기 때문에 아보카도 퓨레를 드레싱 대신 올려서 드셔보시는 것을 계획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 아보카도, 토마토, 레몬즙, 후추, 소금 등으로 맛있게 퓨레 형태로 만들어서 으깨서 좀 얹어서 드셔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아몬드 8알 정도, 요거트 반컵 이렇게 섞어서 함께 드셔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로 조금 부족하다 하시면 영양음료도 자유롭게 추가해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크론병 배제 식사요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크론병이 관해기를 얼마나 빨리 유도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지가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아주 흥행하고 있는 크론병 배제 식사요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시도해 보시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식사요법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치의와 임상영양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는 염증 수준을 계속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지속해 주시면 되겠고, 저와 같은 임상영양사를 만나서는 식사요법을 교육받고, 그리고 영양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균형 있게 잘 드실 수 있도록 관리도 받으시고, 또 뭔가 어려운 부분이 생겼을 때 그 문제점을 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는데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론병 배제 식사요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식사요법에 대한 실천을 좀 도움을 받으시고 한번 실행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브란스병원 영양팀 조인영 영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